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구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전통적인 개념의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이른바 컨버전스 바람이 최근 유통업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 매장을 융합하고 또 슈퍼와 H&B 스토어를 결합시킨 매장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노력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그 기존의 대형마트와 슈퍼 등은 불황을 겪고 있죠. 자,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유통업계의 컨버전스 바람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 매장을 합친 매장이 있다고요? 네, 기존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 매장의 장점을 융합한 매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구와 부산에 먼저 선보였던 1호점, 2호점이 높은 성과를 기록하자 2주 만에 바로 이 3호점을 내는 이 광속 확장 전략을 쓰고 있는 이 업체가 있습니다. 최근 기존의 목동점을 재개장하면서 수도권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성과를 거두니까 수도권에서도 오픈을 한 건데 그 3호점을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목동으로 정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서울 목동은요, 이 창고형 할인점의 격전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직선거리 1.6km 그리고 2.7km 거리에 각각 다른 브랜드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서울 내 첫 스페셜 점포를 이 목동에 선보였으니까 인근 창고형 할인점과 정면 대결에 나설 계획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 같은데 그 앞서 오픈한 지방의 이런 매장들은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까? 네, 개점 이후 계속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1호점과 2호점인 대구점과 서부산점을 보면 지난 7월 8일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2%, 객단가는 45%나 늘었습니다. 고객층도 궁금한데요. 주 타깃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네,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을 합친 매장이기 때문에 소용량 상품을 구매하는 이 1인 가구부터 또 상자 단위, 대용량 상품을 선호하는 자영업자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객층을 좀 다양하게 노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이 새로운 매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매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기존 대비 최대 22% 늘어난 매대 간격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형마트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형마트의 진열 방식을 적용해서 대부분 상품을 박스 단위 또는 팔레트 단위로 진열하고 있는데요. 다만 축산과 수산은 기존 대면 판매 방식을 사전 포장 방식으로 바꾸었고요. 그러면서 직원 작업 부담이 크게는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직원에게 손질을 부탁하거나 포장을 요구하기 일쑤인데요. 이 매장에서는 그 미리 포장해둔 상품을 사가도록 하는 이렇게 판매 방식을 바꾼 건데 사실 이렇게 직원들이 작업하는 부담을 줄였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직원의 작업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뭐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이 매대 진열 횟수는 줄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물동량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품 박스 단위 진열을 통해서 판매 과정을 최소화시켜서 인력 낭비를 줄이고 이를 다시 상품에 재투자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방침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축산과 수산 코너에서 대면 판매 방식을 사전 포장 방식으로 바꾼 게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더 있습니까?
네, 고매출 대표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재구성했다는 점도 좀 특징입니다. 기존 마트가 2만 2천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반면에 이곳은 1만 7천여 종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용량 위주 상품을 선별해서 진열하고 있는데요. 이 대용량 제품 진열도 인기 상품을 우선으로 해서 라면 같은 경우만 해도 인기 품목 5종만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대형마트에 비해서 상품 가짓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인기 상품 같은 경우는 대용량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진열할 때도 이게 차별화된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네, 이 매장만의 차별점은 이 매대 앞에서 물건을 고를 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한 매대에 이 대용량 상품과 또 일반 소용량 상품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매대 맨 윗편에는 일반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뭐 5개 묶음의 그 라면이 진열돼 있고요. 근데 아래쪽에는 30개들이 박스가 준비되어 있는 식으로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용량 상품과 일반 소량 상품을 동시에 만날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제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은 이게 하나 사기보다는 여러 개 묶음으로 파는, 그래서 박스째 이렇게 많이들 사 가시는데, 그렇게 대용량과 소용량을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는 큰데요. 네. 가공햄을 예로 들어보면 가장 작은 용량 상품은 80g에 3개입으로 10g당 가격이 208원이지만 하단에 진열된 340g 10개입은 10g당 103원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빨리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뭐 유통기한이 긴 상품들. 그럴 경우에는 소량 상품보다는 대용량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창고형 할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렴하지만 신선식품 등을 거주지 인근에서 추가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껏 뭐 창고형 매장에서 몇십만 원어치 장을 사와도 뭐 집 앞 슈퍼에서 또 따로 살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유통기간이 길어서 저장 가능한 식품은 대용량 비중을 늘리고 또 신선식품은 상대적으로 소포장하는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또 두 곳을 들러서 장을 볼 필요는 없어지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 매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매장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매장 오픈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대구점과 서부산점, 또 서울 목동점, 또 동대전점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였고요. 오는 8월까지 10개 점포를 더, 또 올해 안에 20개 점포를 그렇게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오프라인 유통 침체 속에서도 창고형 할인점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매장을 내어놓기보다는 기존 매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전통적인 대형마트 상황은 좋지 않지만 창고형 할인점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형마트의 침체기에서도 이 창고형 할인점은 그 성장세가 매우 높은데요. 2010년 경기 용인 구성의 첫 매장을 선보인 국내 창고형 할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조 5,21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최근 3년간 25에서 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매장을 2개 더 추가해서 총 16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 매출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기존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마트를 결합한 매장이 새로 또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더 치열해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창고형 할인 매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창고형 할인 매장 점유율은 매장 수 기준으로 보면요. 국내 브랜드 매장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외국계 업체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 이미 김포점 오픈을 통해서 14호점까지 출점하고 그 13개인 외국계 업체를 제쳤고요.
또 올해 추가로 오픈하면서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서 1위로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매출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매출 기준으로 보면 외국계 업체의 지난 회계연도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매출액은 3조 8,039억 원입니다. 국내 업체는 지난해 전년 대비 27.2% 증가한 1조 5,2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매출 측면에서 볼 때는 국내 업체가 이 외국 업체의 절반 수준에 사실 불과한 수준입니다. 다만 그 성장세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성장세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매출은 론칭 이후 7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했고요. 2015년 이후 3년 연속 25%가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매출은 4,5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3,519억 원에 비해서 30.4%가 증가했거든요. 동기간 기존 할인점의 매출 신장률은 0.3%에 그쳤기 때문에 무서운 성장세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현재 매출은 외국 회사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래도 그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고속 성장하게 된 비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고속 성장 요인으로는 열린 창고형 매장 콘셉트가 일단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곳과 달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특정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는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매장을 창고형 할인마트와 결합한 그 매장으로 전환하는 매장도 그와 같은 콘셉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회비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네. 이곳 역시 회원 제도를 없애고요. 이 결제 수단도 오픈해서 더 넓은 층의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유통업계 컨버전스 바람으로 나온 새로운 형태의 매장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마켓과 또 헬스앤뷰티 스토어의 장점만을 결합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매장인데요. 한 유통기업에서 경기 시흥에 있는 슈퍼를 이 헬스앤뷰티 매장과 결합해서 리모델링 후 재개장했습니다. 대형 슈퍼와 헬스앤뷰티 스토어가 같이 있다는 이거 신개념 매장이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장보기에 최적화된 300평대 슈퍼의 기본 골격에 이 헬스앤뷰티 스토어만의 영업 노하우를 더한 매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역시도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 같은데요.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대형마트도 그렇지만 사실 대형 슈퍼도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슈퍼마켓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매출 증가율 12.7%로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또 스마트폰 사용자의 지속적 증가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더 확대되면서 2012년 이후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헬스앤뷰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역시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화장품 등 트렌디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대, 20대들의 젊은 소비자층의 인기에 힘입어서 2014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던 헬스앤뷰티 스토어 역시 최근에는 출점 점포 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두 업체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 면에서도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판매하는 그 품목도 달라지는데요. 기존 운영하던 슈퍼마켓 상품 6,600여 개를 5,500여 개로 대폭 축소하게 되고요. 또 프리미엄급 H&B 상품 및 단독 상품 4,200여 개를 도입해서 40대, 50대 기존 고객과 또 20대, 30대 신규 고객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판매되던 상품들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기존의 슈퍼에서 판매되던 슈퍼마켓 상품들 6,600여 개 중에 이제 회전율이 적은 자동차 용품이나 유아용품 등 1,100여 개를 제외하고요. 또 H&B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제품 그리고 전용 상품을 도입했고요. 신선식품군에서는 소포장 간편과일과 수입 상품을 또 더 늘렸습니다.
주류는 위스키 같은 제품을 줄이는 반면에 젊은 고객의 취향에 맞는 뭐 와인이나 사케, 또 수제 맥주 등을 보강하면서 트렌디한 상품을 강화한 것 역시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헬스앤드 뷰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주력 상품이 이제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새로운 형태의 매장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까? 네, 화장품을 더 늘렸는데요. 네, 단독 카테고리 킬러 아이템을 새롭게 내놓고 한국산 약국 화장품으로만 채운 또 전용 코너를 마련하면서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자유롭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메이크업 바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슈퍼와 헬스앤드 뷰티 스토어를 찾는 고객층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슈퍼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40대, 50대 고객과 또 H&B 스토어를 이용하는 20대, 30대를 모두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만 하이브리드 매장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2, 3개월 동안 테스트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 니즈에 맞는 하이브리드 매장의 틀을 완성하고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바구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